이번 설 연휴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00여 명꼴로 단속에 걸린 셈입니다. 강남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 물량이 시세보다 5천만 원 이상 낮게 나와 본격적인 역전세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연봉을 입력하면 연봉 순위는 물론 실수령액과 세금까지 확인 가능한 연봉 탐색기가 화제입니다. 영화 극한직업이 개봉 15일 만에 1,0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강다혜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음주운전과 얌체운전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음복운전에 숙취운전까지 설 연휴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자만 1,000명이 넘는데요. 경찰의 단속 예고에도 하루에 200여 명꼴로 단속에 걸린 셈입니다. 경기 남양주 교통안전계장은 명절 전후 지인들과 술자리가 많은 관계로 다수가 적발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중과실 위반 사고의 40%가 음주운전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중 20, 30대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60.8%를 차지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설 연휴 귀성길 낮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도 많았으며 그중 대부분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주야간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더 낮아지는 만큼 한 잔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에 광풍을 이끌었던 강남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 물량이 시세보다 5천만 원 이상 낮게 나왔습니다. 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역전세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유지해온 서울까지 역전세난이 본격화된 셈입니다. 강남권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증한 데다 대출까지 막히면서 전세 관련 문제와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강남구 일대가 요즘 세입자를 못 구해 난리라며 앞으로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전세값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오르는 가운데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야요금은 3,600원에서 1,000원이 올라 4,600원입니다. 기본요금이 각각 26.7%와 27.8%가 오르게 됩니다. 5년 4개월 만에 기본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택시 서비스 불만으로 촉발된 카풀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감은 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서비스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들에겐 실효성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서비스 개선으로 승차 거부 행정처분 강화와 심야 시간 택시 공급 확대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한밤중에 택시를 잡지 못해서 한참 동안 추위에 떠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서울시에서는 그간 승차 거부 등을 잡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택시 요금은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편으로 요금을 인상하면 서비스 개선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본 요금을 3,800원보다 점차 더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안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결막에 닿으면서 안구건조증 발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겨울철 난방기 사용과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안구건조증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이물감 등으로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고 일정 시간마다 눈을 자주 깜빡여 눈의 건조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적정 물 섭취량을 지키고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짙은 눈화장을 피하는 등 맞춤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 연봉을 입력하면 연봉 순위는 물론 실수령액과 세금까지 확인 가능한 연봉 탐색기가 화제입니다. 연봉 탐색기는 연말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7년 선보인 시스템입니다. 이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연봉 탐색기를 검색하거나 직접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연봉 탐색기를 열고 자신이 직장에서 1년 동안 받는 봉급의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 연봉 순위는 물론 세금 등을 제외한 연봉과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 항목의 분포와 금액까지 분석해줍니다. 게다가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와 기부금, 의료비 공제 한도와 절세 요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수민의 반찬에서 괌 교민들을 위한 뷔페가 열려 화제가 됐습니다. 이날 이원일 셰프와 AOA 지민이 구원투수로 함께 했는데요. 이번 수민의 뷔페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됐고 영업 시작과 동시에 식당 홀이 가득 찼습니다. 쉽게 먹을 수 없는 한식에 감탄한 교민들은 하나둘 고향 추억을 떠올렸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수민은 교민들을 살뜰히 챙기며 안부를 물었고 몇 가지 반찬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한 교민은 김수미 반찬을 먹으며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고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어 괌 주지사까지 수민의 뷔페를 찾았는데 주지사는 한식은 정말 좋은 음식이라 전했고 주지사의 방문에 김수민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6.25 참전용사의 가족들과 실제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은 전쟁의 아픈 기억을 안고도 한국이 최고라며 준비된 요리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총 270여 명의 손님들의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허전했던 마음까지 채운 훈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영화 극한직업이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극한직업은 지난 6일에 113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052만 8,85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봉 15일 만에 1,0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한 극한직업은 가파른 속도로 관객몰이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설 연휴는 끝났지만 별다른 경쟁작이 없어 흥행세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오전 6시 기준 여전히 51.4%의 예매율로 14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예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7번 방의 선물 이후 6년 만에 1,000만 명 돌파에 성공했고 7번 방의 선물의 최종 스코어를 넘어 한국 코미디 영화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